일단 이 팬데믹이라는 뜻을 살짝 알려드리면 이 팬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믹은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진다, 전염병을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 팬데믹인데 WHO에서 6 단계의 전염병이 퍼지는 어떤 레벨을 정해 놨습니다. 그중에 가장 최고 단계인 게 바로 이 팬데믹 현상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의 문명을 가장 크게 바꾼 것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인터넷? 그것도 물론 맞겠죠. 이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있을 테니까요. 종교? 그것도 맞긴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균이 세상을 크게 바꿨던 사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 세의 작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철, 병균, 금속이 문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총과 쇠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는 지금 병균이 문명을 바꿨다고 하는 말은 그럴듯하네요. 역사 속 가장 유명한 전염병은 패스트, 즉 흑사병일 것입니다. 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패스트균을 사람에게 옮기는 중세 최악의 바이러스였습니다. 유럽에서 최대 2억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하죠.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하지만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오히려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팽창을 도왔다는 사실, 바로 이 흑사병은 임금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흑사병이 어떻게 임금을 올렸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흑사병이 너무 많은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은 당시 서유럽 전체 인구의 30%, 많게는 무려 50%나 되는 인구를 사망으로 몰고 갔는데요. 이로 인해 소작농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가 줄어들자 영주들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임금을 2배, 3배, 나중에는 무려 10배까지 인상했다고 해요. 지금 월급의 10배라니 상상만으로도 좋네요. 10배의 임금을 줘가며 노동자를 모셔야 하니 소작농을 제때 고용하지 못한 영주들은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영주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반대로 노동자들의 힘은 점점 강해졌죠. 1000년 넘게 유지되던 갑을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봉건제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탄생하고 농민들은 봉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민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과 화폐의 경제, 교역의 시대가 도래했죠. 흑사병은 기술의 발전도 함께 불러왔습니다. 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자 사업가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흑사병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출판 공정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든 구텐베르크, 다들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유럽 각지에서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필사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사람이 직접 필사하기에는 늘어난 급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금속 세공 관리공으로 있었던 구텐베르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냈죠. 책을 금속 활자로 뽑아내면 이게 얼마야?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첫 금속 인쇄본, 라틴어 성서가 등장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균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천연두는 의학의 발전을 불러왔는데요. 영국의 의학자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에 걸린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 종두법을 연구하죠. 그리고 1979년 인류는 에드워드 제너가 연구한 종두법으로 천연두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21세기는 코로나19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걸 바꿔놓을까요? 흑사병과 천연두가 그랬듯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면 배달이 기본이 되었고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더욱 체계화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단순히 마스크가 답답하고 거리두기가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을 예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알아요? 어쩌면 코로나 이후의 새 시대를 선도할 만한 기막힌 아이디어를 발견할지도 모르잖아요. 마치 이전까지 단순한 금속 세공 관리사였던 구텐베르크처럼 말이죠. 과거의 흑사병 그리고 우리 천연두 이런 팬데믹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보면서 '단점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만큼 어떤 발전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요. 이 세 개의 마스크를 낀 사진이에요. 이 가장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새 부리처럼 모양이 생긴 건 흑사병 시대 중세 시대 때 이 병을 고치러 다녔던 의사가 썼던 의사의 외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리처럼 생긴 게 아니고 곡갈 모양의 어떤 마스크 형태를 썼었나 봐요. 이걸 쓰고
쓰고 안경을 끼고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 시대 때는 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무서운 모습으로 하고 다니면 균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런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1800년대 후반부터 9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런 이 질병, 저희 뭐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을 치료하던 사람들의 이 마스크 쓴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모습은 지금 현재 방역 방호복을 입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도 좀 많은 다른 모습들을 좀 띠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팬데믹을 좀 몇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흑사병 얘기하고 있죠. 그때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가량이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던 이 흑사병이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병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병이라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두, 전 인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게 바로 이 천연두라고 해요. 아주 장시간에 조금 종식됐다가 다시 있고 다시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한 나라의 문명을 없애버릴 만큼, 몰살시킬 만큼 정말 강력한 팬데믹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팬데믹으로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이 천연두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농경 사회가 오면서 동물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또 이 농경 시대가 오면 나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내가 생산한 걸 나 혼자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고 옆 마을과 또 멀게는 여러 가지 옆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풍요로워지면서 인구 밀도는 점점 높아지게 돼요. 이런 순환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어떠한 자연의 임계점이 초월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로 발생되는 게 바로 이 끔찍한 팬데믹 현상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주기적으로 어쩌면 우리는 과거부터 아주 기원전부터 반복적으로 이런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19 굉장히 2020년은 우리가 당혹한 이런 한 해를 보내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19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 자체의 임계점을 넘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지구가 경고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사실 앞서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위기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을 이루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흑사병을 통해서 수도시설이라는 아마 그런 개념이 이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당시는 그냥 물을 길러 먹거나 하는 거지 정수를 해 먹거나 깨끗한 물을 먹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질병들이 이 물을 통해서 번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때 수도시설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오물을 처리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들도 개념들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쓰레기 이런 이 오물, 뭐 화장실 이런 개념을 분리하는 것도 이때부터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이 시대는 신이 종교가 굉장히 강한 시대였는데 신이 있어도, 신을 믿어도 교회를 가도 질병은 낫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럼 과연 신이 있는 걸까? 그런 개념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흑사병 사태가, 전염병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를 두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느껴지고 기계들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 이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이 왕 또는 뭐 귀족
또는 종교 이런 것 좀 벗어나서 이 봉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시작이 이때부터 일어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천연두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학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백신의 개념 또는 우리가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 항생제 이런 개념이 천연두의 어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결과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그쵸? 앞서 제가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건 지금 현재를 사장님들께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미래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토대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예측을 한번 해보자. 바이러스 생각하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돈벌이 해먹고 살라고 먹고 살려면 또 경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항상 혼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두기를 하라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거리두기를 하는 건 고립되란 얘기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거리를 두되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되는 거에 빠르게 적응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진행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사장님, 물리적으로 뭉치면 우린 죽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금처럼 이렇게 매주 매일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우리가 미팅을 하고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남고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도래되면서 아주 뜨고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에요. 보시면 1인 기업, 네트워크, 많은 것들이 있는데 1인 기업 하면 또 뭐 생각나십니까? 딱 또 시크릿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1인 기업이 되는 게 또 이 네트워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택근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이 재택근무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2달 정도 하고 나서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이 2개의 기업은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한 2달 정도 집에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일의 능률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다시 출근해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 출근 안 한다 그랬대요. 80%가 나 출근 안 할래. 집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수 너무 중요하죠. 요즘은 구독자 수가 다 돈이잖아요. 이 멤버십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질 겁니다. 바로 이것도 시크릿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선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 수, 우리 멤버십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또 팀을 이뤄서 멤버십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한국만 아니고 글로벌로도 이 구독자 수를 구축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크릿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어드 홈이라는 키워드 보이시나요? 이 레이어드 홈은 무슨 얘기냐면요. 집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레이어드, 나눠져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해결하는 거 되게 많겠죠? 배달 더 많이 시키겠죠? 그리고 생필품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사장님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해야 되지? 나 지금 뭘 대비해야 되지? 시크릿 가입을 하셨고 이미 자리를 잡으셨다면 사장님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 끝나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비 끝나셨어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물류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마케팅도 해주고 있고요. 좋은 제품도 다 개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매일, 매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먼저 해본 성공자들이, 스폰서들이, 리더들이 사장님들께 그 기술을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시크릿에 조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시스템에 조인하시고요. 시크릿 제품에 함께 푹 빠지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사업에 가입시키고 조인시키신다면 사장님들은 엄청난 성공자가 되실 겁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라. 사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2020년 이미 뒤돌아보면 저희가 놓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나 좋아질까, 저제나 좋아질까,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아니요, 사장님,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3년 정도는 힘들 거라고, 이 일을 반복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위기를 우리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성공하시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석세스 모닝은 여기까지예요. 말이 좀 혹시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은 걸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또 일주일 함께 잘 보내야 되는 월요일 아침이에요. 이 강의가 끝나고 사장님들은 또 다시 한번 일주일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